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9월 16일 한국 주식시장 마감 분석 및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미국 시장 마감하기 전에 FOMC 양일간 진행하고 있는 FOMC의 결과가 나옵니다. AIT, Average Inflation Targeting, 물가 이제 평균 목표제죠. 물가 평균 목표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겠지만 제가 다른 동영상 AIT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새벽에 AIT 정책에 대해서 구체화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지만 기존 영상으로 충분히 연준이 어떤 정책 방향을 취할지는 충분히 아마 습득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FOMC는 저금리 정책을 오랫동안 끌고 갈 거고 인플레이션보단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대해서 방어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신흥국 시장이 달러 약세로 인해서 더 좋을 것이고 신흥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 선진 시장에서도 지금의 어떤 그런 그 트로이카 종목이죠. 뭐 은행 업종이나 구 트로이카 업종보다는 성장주가 결국 저금리 하에서 더 좋지 않을까. 여전히 스탠스는 변한 거 없다.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했고요. 코스닥 900포인트 얘기 어제 드렸었는데 900포인트 찍고 사실 조정을 받기를 기다렸는데 오늘 900포인트 찍자마자 역시 조정이 나오면서 종가상으로 못 지켜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는 여전했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양시장 여전함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가 강한 점에서 오늘 보합세로 그동안 좀 단기적인 상승 피로감 9월달 지금 거의 2주 동안 11% 가까이가 올랐기 때문에 상승 피로감에 따른 좀 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 영상을 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세는 당분간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이 정말로 많이 팬다고 해도 외국인의 지금 삼성전자 지분이라든지 시장의 방향성만 봤었을 땐 삼성전자는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익률로 봤을 땐 개인 주린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서 결국 사서 수익을 내야 되냐? 안정적인 투자라면 아니면 본인이 정말 큰 손이라면 매매하시는 거 절대 말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제가 말릴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투자는 본인 책임이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저는 좋은 종목은 IT 하드웨어,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휴대폰 관련 부품주, 헬스케어 이렇게 좋다.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자, 주식 팔아야 되나요? 오늘 하루 떨어지니까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 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을 팔아야 되나요? 좀 너무 한국인들 단기 투자에 너무 지금 올인하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단기간에 자기가 잘해서 먹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도와주는 겁니다. 저도 종목을 분석하지만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사실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넘어가서 좀 볼게요. 오늘 시장 특징 정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있었고요. 현대차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3인방이 뭐 수소 관련한 그런 업황, 전기차 관련한 업황 이 두 가지를 같이 모멘텀을 얻고서 최근에 상당히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변하는 그런 모습. 뭐 테슬라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동안의 현대차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상당히 시장에 메이저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현대차 3인방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형주기 때문에 조금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일부 실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이 분사 소식이 있었어요. 그 물적 분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기사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LG화학을 가지신 분들은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ST팜 올리고 오늘 새벽이었죠. 아침에 제가 뭐 새벽에 찍어서 올렸는데 마침 운이 좋았죠. 뭐 올리고 대량 생산 뭐 인클라시린 그 이제 노바티스 거죠. 그 계약건이 아닐 수도 있지만 유럽의 큰 대형 제약사는 노바티스일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480억짜리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25% 급등했다가 종가상은 15% 이상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도 종목을 좀 좋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해서 시장은 조정받았지만 종목이 말씀드린 종목이 오르니까 기분은 좋네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단기적으로 보려고 말씀드리는 종목도 아니고요. 앞으로도 추후 종목들은 저는 단기적으로 말씀드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어땠습니까? 5분봉 차트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코스피 2435 오전 내내 강했다가 오후 2시 들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쭉 빠졌습니다. 7포인트 빠졌고요. 삼성전자가 강했기 때문에 지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어땠죠? 905포인트까지 고점 찍고 896포인트. 장중에는 좀 많이 밀렸었는데 역시 2시 넘어서부터 1시 반부터서 쭉쭉쭉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LG화학 얘기하고 싶지 않은 종목이지만 오늘 배터리 물적 분할 춘진, 지분운송 고려했나 이런 제목 더벨의 기사도 있고요. 다른데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많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인적 분할 방식이고 물적 분할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인적 분할은 어떻죠? 기업 분할할 때 신설법인, 이 LG 배터리 가칭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배터리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의 주식에 같은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즉 LG화학과 같은 비율로 분할하는 거고, 분할 초기에는 주주가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거래 향후 분할하고 향후 지분 구조는 달라져서 각각의 독립된 회사를 띠게 됩니다. 모회사에서 신설법인의 병렬 구조로 나누다 보니까 수평적 분할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적 분할은 수직적이에요. 즉 LG화학이 모회사가 되고 LG 배터리라는 신설법인의 가칭인 이 회사가 LG화학의 자회사가 됩니다. 그럼 LG에는 손자 회사가 되겠죠. 근데 지금 왜 저는 이걸 팔아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바로 드리냐면 LG 배터리 이 회사는 이제 BEP가 넘었어요. 성장성을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고는 있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BEP 즉 손익분기점이 이제 넘은 사업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LG화학에서 떼어내서 자회사로 두고 지배권은 유지하게 되지만 완전히 핵심적인 2차 전지 배터리가 사업이 독립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적 분할은 둘 다 긍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분명히 불리할 거고 LG화학이 오늘 기관 매도가 그래서 급격히 나오면서 5% 이상 급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TS 보면서 오늘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거래대금 계속 줄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FOMC 경계 심리가 아무래도 좀 기관도 그렇고 개인들이 최근에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감도 그렇고 거래대금이 많이 준 모습 보였죠. 11조 5천억, 코스닥은 15.7조, 최근 30조로 계속 육박하다가 상당히 거래소가 많이 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코스닥 하락 종목 800개, 상승 종목 400개, 하락 종목이 더 많았고요. 거래소도 상승 300개, 하락 542개. 근데 삼성전자가 보합이었기 때문에 차감은 더 안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 차트는 좀 전에 보여드렸고, 수급 잠깐 볼게요. 거래소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때문에 계속 매수세로 요새 나오고 있고요. 거래소 역시 개인이 많이 사고 있고, 아마 LG화학 많이 샀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살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코스닥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 기관 팔았는데 기관이 역시 많이 팔면서 5정에 급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종목, 제가 보는 종목들 위주로만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고 싶지만 저는 제가 보는 종목들만 보기에도 사실 좀 벅차거든요. 여기도 정말 한 200개 종목은 될 거예요. 숫자를 세보진 않았는데 코스피 200 종목 어떻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보합세로 마감했고 아까 말씀드린 LG화학이 5% 급락을 했습니다. 볼까요? 수급 개인이 많이 샀네요. 외국인도 샀네요 오늘. 근데 기관이 팔았죠? 개인이 외국인이 많이 사긴 했네요. 외국인은 뭐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은 아니니까 그냥 그리고 선물 옵션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패시브 자금 이런 쪽으로 많이 쏘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의 어떤 일회성 이슈가 크지 않으면은 크게 팔진 않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고점에 물리신 LG화학 주주분들께서는 저는 그냥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사실 제 의견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다시 내일 또 물적 분할에 대해서 좋은 해석이 나오면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물적 분할 케이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구조도에서는 좋지 않다. LG화학을 보유한 입장에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린 뉴딜주 거의 다 빠졌고요. 빅빅 지수 오늘 바이오 쪽만 강했습니다. 나머지 다 약세했고요.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미디어, 5G, IT 전반적으로 코스닥 IT
IT 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인데 IT가 약했다는 건 기관의 매도가 차익 실현 욕구로 많이 나왔다는 거고요. 기관은 최근에 펀드 환매가 계속 나오면서 차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코스닥 900선에 대한 약간 심리적 그런 저항선에 대한 약간 인계치를 좀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일부 조정은 더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추세는 역시 우상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징주 여기서 바이오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ST팜 오늘 제 다른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일 판매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왜 보냐 이렇게 하시는 분은 패스. 상업화용 올리고 핵산치료제 458억 공급 계약했고 작년 매출 932억에 49% 거의 50%를 차지하고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 이걸 노바티스로 추정을 하고 있죠.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 오늘 계약 공시에 나올지 알고 영상을 찍었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클래시란에 대해서 판매 허가가 미국에서 저는 11월 안에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은 이뤄질 거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영상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CGN 수젠텍 진단키트 쪽 강했고요. 뭐 이 밖에 뭐 사실 바이오 일부 개별 종목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오늘 볼 게 없는 상황이고요. 다시 PT를 돌아가겠습니다. 자, 주식 팔아야 돼요. 결론 말씀드리면 변한 건 없습니다. Keep going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금일 하락은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주 성장주 사면 안 쫄립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내용을 무엇보다 잘하면은 단기간에 하락했다고 쫄리진 않습니다. 대신 너무 고점에 따라가는 오늘 만약에 ST팜이 올라갔다고 해서 급등했다고 해가지고 따라 붙으신 분은 단기적으로 물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가격이 비싸다는 게 아니에요. 이 해석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ST팜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 윗골이 많이 달았기 때문에 야 이거 매도 신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워낙 단기간에 급등했고 오후장에 장이 무너지니까 얘라도 수익을 차익 실현하려는 욕구가 더 강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어제 주식시장 마감 분석에서 동아기업도 말씀드렸는데 동아기업도 상대적으로 강했죠. 근데 얘도 오늘 꼬리 많이 달았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지수가 억누르고 차익 실현이 억눌렀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기업의 본질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성장주 여전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 새벽에 있을 FOMC의 AIT 구체화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정책 구체화를 보고 내일 또 영상으로 해석으로 좋은 해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이 좋아하시면은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주변에 제 채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